안녕하세요. 경제 앵커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과 공매도 잔고 비중을 살펴볼게요. 외국인 지분율은 7월 24일 수요일 종가 기준, 그리고 공매도 잔고 기준은 7월 19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76% 외국인 비중 갖고 있고요. 0.78% 공매도 잔고 비중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8.15% 외국인 지분율, 공매도 잔고 비중은 0.64%. 포스코 퓨처엠은 9.37%의 외국인 지분율 나타나고 있고요. 3.69% 공매도 잔고 비중 나타내면서 코스피 공매도 잔고 2위이고요. LG화학이 외국인 36.54% 비중, 공매도 잔고는 0.03%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10.2% 비중,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2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 비중은 4.38%입니다. 에코프로가 18.59%의 외국인 지분율에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로 4.42% 공매도 잔고 비중 나타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7.45% 외국인 비중, 1.81% 공매도 잔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외국인 21.72% 가지고 있고요. 0.1%로 공매도 잔고 비중은 미미합니다. 금양 13.01% 외국인 잔고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44% 공매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GM 합작 미국 배터리 3공장 건설 일시 중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영업 환경에 따라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얼티엄 셀즈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했던 미국 미시건주 랜싱에 짓는 3공장 건설을 최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완전 중단이나 철수는 아니며 업황을 예의주시한 뒤 건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단독으로 짓기 시작했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착공 2달 만에 건립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57.6% 급감했고, 미국 IRA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 적자 2,525억 원인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 가운데 가동 중인 곳을 살펴보면 미시간주 홀랜드시, 오하이오주 워런, 테네시주 스프링힐 등 3곳이고요.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온타리오주 윈저시는 올해 하반기 가동 예정, 혼다와 합작한 오하이오주 공장은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그룹 합작 공장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는 내년 완공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퀸크릭의 단독 공장과 이번 GM 합작 미시간주 랜싱은 건립이 일시 중단된 2곳인데요. 우선 이 배터리셀 공장들이 제때 지어져야, 그리고 가동돼야 배터리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거고요. 그보다 더 전방 산업은 바로 전기차이고, 그 수요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개별 공장 가동률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알려진 가동률보다는 현재 높은 상황이라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정체되고 있어서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서 기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투자 속도는 조금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34만 원대에서 32만 원대로 연일 내려서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배터리 위클리 4위,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뿔났나, 머스크 트럼프 월 600억 기부 부인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해서 미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을 막고 미국 고객들에게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돌연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치 후원금 기부 계획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머스크는 X에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달 4,500만 달러 기부 계획에 대해서 부인했는데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면서 트럼프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정책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조금을 없애라. 그건 테슬라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업종에 보조금을 없애라. 라고 찬동하기도 했는데요. 자, 트럼프 후보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의지가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달 600억 원의 정말 엄청난 후원금을 받을 뻔했던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스탠스에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는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요 기후 산업 정책 중에 하나로 삼고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세금 관세 인센티브를 써서 자동차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 오도록 하겠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100% 또는 200%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를 팔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가 트럼프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전기차 말고 다른 좋은 방법 있습니까? 물가나 일자리 말고도 지금 기후변화 위기 시급하잖아요. 전기차 공장 투자 미국에서 많이 유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일자리 아닌가요? 보조금 줘야 미국 가서 공장 짓지 보조금 없이 굳이 미국 갈 이유가 없잖아요. 최태원 회장님도 미국 보조금 없으면 투자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만들어 준다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 투자 막을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씨. 다음 4위는 세비캠 상장 2년 만에 매물로 K배터리 보릿고개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에서 성일하이텍과 양분하고 있는 세비캠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코스닥 시장 입성 2년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겁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여파로 인해서 중소기업 배터리 생태계가 부담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세비캠은 최근 창업주 박민규 대표의 아들이자 최대 주주인 박용진 경영본부장의 지분 절반가량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비캠은 설비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가업 승계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각을 할 때 대주주 증여세 납부액을 충당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현황들을 봤을 때,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가업 승계에 있어서도 좀 원활한 그런 윤활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2차 전지 분리막 기업 SKI테크놀로지도 최근 사모펀드와 접촉했지만 매각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이 부담이 계속되면서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는 회사들의 경영권 매각이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폐배터리 1위 기업 성일하이텍도 올해 1분기에 135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안정적인 배터리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되겠죠. K배터리 보릿고개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2위는요. 캐즘 끝나간다. 투자금 확보에 나서는 2차 전지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캐즘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면서 투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이 24일 회사채 6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3년물, 5년물을 합쳐서 8,350억 원의 주문이 몰려들어서 포스코퓨처엠의 자금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확보한 자금을 양극재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차입금을 갚는 데 쓸 예정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진출한 동원 시스템즈도 자금 확보에 나섰죠. 24일 총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2021년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인 MKC를 150억 원에 인수했고 2022년 700억 원을 들여서 충남 아산 배터리 캔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온도 2차 전지 설비 자금 확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총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SK온 올해 계획한 시설 투자는 7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기차 배터리 업황 부진을 털고 향후 도래할 상승 사이클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자금 시장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수출이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하반기 배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러시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1위는 에코프로비엠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 개발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요. 앞으로 4년간 한국전기연구원, 동아대, 성균관대 등과 함께 기술개발 협력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를 개발해서 2차 전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나트륨 이온 전지는 희소 자원인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나트륨이 리튬 매장량 대비해서 1000배 정도는 더 많아서 리튬 대신 나트륨을 사용하면 2차 전지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보다 안정적인 가격에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낮은 온도에서 성능을 유지하고 고온에서도 열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요. 나트륨 채굴과 재련 과정은 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올해 들어 오창 사업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 전용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요.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의 기틀을 다질 예정입니다. 리튬보다 가격이 낮고 수급이 안정적인 나트륨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터리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를 소화하고 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고 인수합병 매물로 나오거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거나 가격을 낮춘 고성능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이 여름 정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 시기를 극복하고 투자도 이어나가느라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주주 여러분도 함께 으쌰으쌰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